안녕하세요. 세계 최고의 댄스 강국, 바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고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연체배우의 김종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댄서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저의 원래 꿈은 멋진 축구 선수였어요. 멋지게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일어나 6시 30분 전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공격수와 다르게 저의 포지션은 늘 친구들 뒤에서 조용히 있던 골키퍼였습니다. 성격도 소심하고 내가 공격수 할게 라는 말도 잘 못했기 때문에 항상 맨 뒤에 남았던 골키퍼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간혹 공격수라도 내가 해볼게 라고 소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몸집도 워낙 작았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에 밀려나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축구선수라는 꿈을 이루기에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운동장에 나가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 정도가 되던 시점, 저는 여전히 골키퍼였습니다. 박지성 선수처럼 그렇게 멋진 스토리를 기대하셨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원하지 않던 골키퍼라는 포지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축구에 대한 흥미도 조금씩 잃어가게 됐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축구보다는 친구들과 노는데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들과 같이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몸집도 작았고 키도 작았으며 조용한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목소리를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내고 있죠. 과연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학기 초 저는 새로운 친구도 사귀지 못해서 조용하게 배회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복도를 걷고 있던 그 시점에 갑자기 어떤 친구가 달려와서 제 손목을 딱 잡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친구가 별로 친하지도 않던 말을 한두 번 정도 나눠본 그런 친구였는데 제 손목을 잡더니만 어디론가 막 끌고 가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찰나에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빈 교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빈 교실이었어요. 의자도 없었고 책상도 없는 그런 빈 공간이었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여기가 어디야?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여기는 말이야 사실 쾅! 갑작스럽게 뒷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뒷문을 조용히 쳐다봤죠. 그랬더니 굉장히 무섭게 생긴 선배 형님들 3명이서 의자를 질질 끌고는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너희냐? 그래, 준비한 거 한번 해봐. 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여기가 사실 댄스 동아리실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날이 댄스 동아리 멤버를 뽑는 오디션 날이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가기 뻘쭘하니까 복도에서 걷고 있던 저를 그냥 걷고만 있던 저를 데리고 간 거죠. 마침 시간도 다 돼서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조급한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춤을 춰본 적도 없고 남들 앞에서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키퍼로서 뒤에서 조용히만 있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빈 교실은 무섭게 생긴 형님들 3분과 그리고 빈 공간을 채우는 굉장히 리드미컬한 음악들이 드랍 더 비트 하고 있었고요. 옆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에
매우 진심인 편인 그 친구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마침내 이제 제 차례가 되었어요. 생전 춤이라고는 사실 유치원 이럴 때 그냥 엉덩이 이름 쓰기 이 정도만 했었는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엉덩이 이름 쓰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뒤를 돌았죠. 뒤를 돌고선 벽을 잡았어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정열적으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춤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민망한 춤을 선보이고서 나는 역시 춤은 아닌가 보다. 난 탈락인가 보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나가려고 이제 돌아서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누가 탁 잡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 선배 형님들 중 한 명인 거죠. 그래서 그 선배 형님이 얘기하길 합격? 합격. 제가요? 왜요? 왜라니? 합격이야. 내일부터 나와. 그러더니 쭉 가시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엉덩이 이름 썼는데 합격이라니. 친구한테 물어봤죠. 후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사실 그날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이 얘랑 저랑 2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댄스 동아리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한 20여 년 정도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20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전에 축구선수를 꿈꾸었고 어린 시절 저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나의 단점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르게 나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을 알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각인시키는 것, 즉 브랜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연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의 브랜딩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죠. 사소한 걸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잘 웃었어요. 그냥 잘 웃었어가지고 동창들도 기억하기를 그냥 잘 웃는 애, 그냥 뒤에서 맨날 조용히 웃고 있던 애, 이렇게 기억할 정도로 굉장히 잘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형님들과 친구를 맺게 됐어요. 갑자기 달려오더니 제 어깨를 탁, 어깨동무를 딱 하고서 친구인 척해 하더니만 저를 굉장히 으슥한 골목으로 데려가는 거죠. 생전 처음 보는 형님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와중에도 너무 무서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웃는 게 다였어요. 그렇게 끌려가고 나서도 계속 웃으니까 이 형들이 굉장히 이상한 애로 봤나 봐요. 그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어이없을 때, 그리고 무서울 때, 당황할 때, 혹은 재밌을 때, 즐거울 때 항상 웃고만 있었는데 사실 축구할 때도 웃고만 있으면 굉장히 이상한 애로 보거든요. 특히나 골키퍼가 맨 뒤에서 웃고만 있어봐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네, 하지만 이 잘 웃는 게 댄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댄스라는 것이 사실 표정 하나에 굉장한 차이점을 불러일으킵니다. 무대 위에서의 웃음은 여유로움과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잘 웃는 것은요, 제가 춤을 추고 나서 어느새 가장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웃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겠죠? 저의 가장 큰 무기는요, 바로 유연함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제가 몸이 좀 유연해요.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연체 비보이라고 검색을 하신다면요, 저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연체라는 말이 연체동물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유연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울면서 다리를 찢었고요. 체력장에서 하는 유연성 테스트도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연체 비보이라는 큰 장점을 가진 데는 아주 사소한 오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친척 누나들이 좀 많았는데 어느 날 이 친척 누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막 몸을 뒤로 해가지고 손을 잡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손을 잡는 거를 갑자기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다른 누나들도 있는데 저한테 보여주는데 다른 누나들은 다 되는데 저만 안 되는 거죠. 너무 답답했어요. 나는 왜 이게 안 잡히지? 너무 막 긁고 싶은데 못 긁는 것처럼 되게 답답했죠. 그래서 오기가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맨날 며칠을 연습하면서 끝끝내 이 손을 잡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보여주고 싶은 거죠. 손을 잡고서 나는 이 다른 누나들보다 더 유연하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 그래서 손을 잡고서 밑으로 내리는 여기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에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보여줘야지. 이런 기대감에 옷을 딱 갈아입고서 친척 누나네로 가려는 찰나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공연이 잡힌 것이죠. 다른 팀이 펑크가 나서 갑자기 공연을 가야 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급조한 탓에 제 개인 파트가 조금 더 원래 했던 것보다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개인 파트라는 게 사실 원래 기존에 연습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준 거였고 저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제가 유연했던 그 연습했던 동작을 선보인 것이었죠. 근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주변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서 막 칭찬이 끊이지 않고 이 기술을 좀 더 활용하고 이용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열심히 유연함을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유연성, 즉 연체 비보이라는 큰 장점은 저에게 무기가 되었고요. 그날 이후 연체 비보이라는 타이틀로 SBS 스타킹 3연승 그리고 코리아 갓탤런트 탑4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명세를 타면서 나름의 좀 성공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명세도 타고 이름도 알리고 실력도 점점 늘어가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춤을 포기했던 댄서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춤을 포기한 시점은요, 제가 가장 유명세를 탔던, 제가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던 그 시점입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열리는 KOD라는 세계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굉장히 바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세계에도 내 이름을 한번 알려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중국에 나가게 된 거죠. 중국 세계대회. 그래서 열심히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춤을 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선장을 나오고 나니 걸을 수도 없고 엎혀서 이동할 수도 없어서 중국 경찰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병원을 가보니 척추 분리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 척추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이런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몸을 무리하게 쓴 것이죠. 그래서 몸이 망가졌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믿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전까지 춤을 잘 춰왔고 남들 앞에서 공연도 하고 유연성을 무기로 사람들한테 선보였었는데 갑자기 내가 허리가 안 좋다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제 몸은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몸을 계속 무리하게 쓰면서 임파선염이라는 질병을 갖게 됐는데, 몸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임파선염이 조금 방치되어서, 오랫동안 방치돼서 주먹만한 종양이 몸에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먹만 하다 보니까 통증이 너무나도 심해서 수술대까지 올라서 뭐 2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깨울에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에게는 제 몸 관리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댄서, 그리고 아픈 댄서를 찾아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죠. 이렇게 연체비브라는 브랜드는 사람들에게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즉 생활고로 이어지게 됐고요. 저는 그 이후부터 편의점, 고깃집, 호프집, 그 다음에 무대 설치, 뭐 전단지, 인형탈 알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는 너무 모든 것이 다 싫었어요. 진짜 삶에 대한 의욕도 없었고 항상 무기력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웃지 않았던 시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찮게 광고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섭외 전화였는데 춤을 추면서 이렇게 광고에 출연해 줄 수 있냐 라는 섭외 문의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아직 몸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아쉽지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수학이 넘어 광고 측에서 혹시 그럼 다른 댄서를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아는 그래도 댄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댄서들한테 연락해서 그분을 소개해 드렸죠. 촬영도 무사히 잘 진행되고 광고도 멋지게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감사하다는 연락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춤을 안 추더라도 다른 댄서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때 처음 다시 의욕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가 개발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댄서와 댄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제안을 했죠.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중개 플랫폼 아티스트 코리아라는 사이트입니다. 아티스트 코리아는요, 댄서와 댄서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아이폰, SKT, 기아자동차 등의 광고를 비롯해서 여러 퍼레이드와 공연 등의 댄서들 1000여 명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도 지급해 드렸죠. 중개 플랫폼은 저에게 2번째 브랜딩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댄서로서의 느낀 보람과는 다르게 또 다른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 마음을 토대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스타트업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지원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는 실패.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7.8기의 각오로 계속적으로 도전하였지만 이미 중개를 토대로 재능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이트가 너무 많이 있었고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탓에 항상 떨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마주했고요. 성격이 조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컨셉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일을 연결해주는 가장 큰 장점이 되었고요. 아티스트 코리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익의 의미로, 복지의 의미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티스트 코리아라는 중개 플랫폼이
사업적으로 큰 성공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이 있다면 이런 인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에 활성화된 플랫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작년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연 예술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저기 활동 무대를 잃은 댄서들은요, 생활고로 힘들어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무대 위에서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요, 약자였습니다. 예술인들의 상실감은 점점 더 커져왔고, 현실의 무력함은 그들에게 한숨이 되어 좌절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춤을 좋아하고 무대를 좋아했던 저에게도 이런 안타까움은 현실이 되어 저도 같이 무력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평소 친분이 있던 회사에서 틱톡을 기반으로 한 매니지먼트 사업을 한다는 소식에 저도 조심스럽게 틱톡을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틱톡을 들어갔을 때 가장 놀란 것은요.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많은 콘텐츠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이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이 공간에서는요. 더 많은 국가의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은 또 다른 무대이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무기를 토대로 K-댄서 혹은 K-비보이를 세계에 알리면 어떨까라는 또 다른 의욕을 갖게 되었죠. 대한민국의 댄서 이제 김종환은요. 세 번째 브랜드인 틱톡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던 시점에서 10만 팔로워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70%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브랜드는요. 오프라인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인 아티스트 코리아는요. 오프라인 간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는요. 온라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네 번째 브랜드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최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윤여정 선생님께서 여우조은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게 되었고요. 킹덤이라든지 스위트홈 등 한국의 콘텐츠들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플랫폼과 국가만의 특색을 장점으로 부각한 콘텐츠와 브랜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혹은 학교, 그 외의 여러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에 뭐뭐하는 장점이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장점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하는 것이 결코 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연습하시고 아무 데서나 보여주세요. 그곳이 어떠한 장소든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면은 어떠한 곳에서든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세요. 그게 별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먹는 것, 노는 것, 게임하는 것, 단순히 그냥 웃는 것,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을 장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곧 콘텐츠고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장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도 어른으로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죠? 축구선수, 비보이, 그 다음에 뭐 콘텐츠 디렉터, 다양한 조금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죠? 저도 계속 바뀌면서, 물론 첫 번째 콘텐츠가 잘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두 번째가 잘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번 것도 좀 잘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저를 가장 변화시켰던 사건들이라고 치면은 저는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선수라는 브랜드는 사실 저는 너무나도 원했지만 저의 성격이 그게 맞지 않았었고요. 주변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바뀌게 된 거고, 춤이라는 것은 뭐 부상이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 코로나 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를 가장 바뀌게 만들었던 건 바로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주변 환경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환경에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 그 변화에 맞춰서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도전? 근데 그 도전 안에서 저는 어려운 것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장점으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를 이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 맞춰서 조금씩 맞춰가는데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 맞춰서 나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말했지만은 작은 거일 수도 있고 큰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여러분들이 변화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네. 네, 어렵네요. 다른 브랜드, 저는 이걸로 좀 잘 되고 싶은데, 또 모르죠? 잘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게 아직도 저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브랜딩 혹은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인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람 인 혹은 인포메이션의 인자와요. 네트워킹,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합쳐서 인트워크 혹은 인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인적 네트워킹이라는 말은요, 예전부터 존재를 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역량, 능력,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교류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전까지 했던 건요, 일방적이었어요. 제 공연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거나 이 사람의 데이터를 이 사람한테 보내거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의 브랜드를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각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일방향적인 그런 단계였다라면요, 앞으로 올 세계는 이 사람들의 정보와 내 정보가 합쳐지는,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탄생하는, 뭐 이 사람의 능력과 내 능력이 합쳐져서 새로운 능력이 발생하는, 뭐 제품일 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인적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브랜딩을 또 기획을 하고 도전해 나가겠죠.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가장 어렵죠. 나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재력?
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 제가 생각하는요, 저를 브랜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간단해요. 실행하는 거, 한번 해보는 거, 한번 부딪혀 보는 거. 가장 단순할 수도 있고요,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려웠고요. 하지만 막상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한 발을 내딛느냐, 내딛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출발선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시작하기 전에 항상 무서워요. 두렵고요. 내가 욕먹진 않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를 가장 먼저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지나면서 느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내가 해보지 않은 후회와 해본 후회 중에 결정을 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해보고 나서 후회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의 경험이 될 테니까요. 그 경험은 당신의 노력치가 되고 당신의 능력치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일단 시작해봐라. 유튜브도 그랬고요.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다른 유명한 회사들도 시작점은 굉장히 작고 조그맣고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노력하고 갖고 나가면서 자신의 브랜딩을 만들기 성공을 했고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한번 시도해보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실행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어느덧 백신도 개발되고 많은 분들이 맞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끝난 후에를 많이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라톤이라는 게 재밌는 게 저는 이 마라톤에 코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어떤 길로 갈 수 있고 누구는 바닷가로 갈 수 있고 누구는 주택가로 갈 수 있고 누구는 하늘을 위해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요. 그 길에 완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달리고자 하는 거, 길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 그 길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경험해 보시고 겪어보세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것도 좋고 춤을 추는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시고 그 경험 안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자신이 가장 재밌게 느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친구, 그리고 저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힘내시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앞길을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